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치어리더 탑 유튜버 밀리머입니다. 혹시 여러분 치매나 중풍 가족 모시고 계신가요? 얼마나 되셨나요? 힘드시죠? 제가 그 맘 너무 잘 압니다. 저도 거의 20년째 중풍으로 쓰러진 친정엄마 간병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환자가 아닌 환자를 모시는 가족들께 드리고픈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저희 엄마는 고혈압이 있으셨는데요. 어느 날 친구분들이랑 온천 놀러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친구분들이 119 불러 모시고 가서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내려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살기 어렵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환자를 병원 중환자실에 모셔둔 상태에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엄마가 정말 기적처럼 손을 조금 움직이더니 눈을 한번 뜨고 그 다음 날엔 눈을 2번 뜨고 그 다음 날엔 3번 뜨고 저는 정말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그 후 차츰 조금씩 나아져서 신경외과 일반 병실에서 2년 정도 지내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렇죠.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퇴원할 때쯤엔 지팡이로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요양시설엔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직장이 있으니 누가 모시고 살 형편이 안 되어서 도우미 이모를 한 번 구해서 집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 어느덧 거의 20년이 되어 가네요. 이렇게 오래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친구들이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저에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힘들지? 이 한마디에 펑펑 웁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저는 경험자로서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집에 중풍이나 치매 같은 장기 환자가 생기거든 첫째, 모두 한 사람의 진두지휘를 따라 주어라고. 대부분 가족의 맞이가 선장이 될 텐데요. 제 생각엔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거나 또는 경제력이 좀 더 되는 분이 진두지휘를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가족은 그냥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결정을 내릴 때 효과적입니다. 안 그러면 정말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럴 때 다 같이 힘 빼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모이지 말고 순번을 정해서 환자에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얼마 걸릴지 모릅니다. 식물인간 상태로 10년 갈 수도 있고 의식 있는 상태로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엔 형제 자식 간에 공평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 공평이란 게 어떻게 정의 내리는 게 좋은 건지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경제력에 따라 내는 게 공평한 건지 액수가 같은 게 공평한 건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좀 더 쓰는 게 공평한 건지 시간의 양이 같은 게 공평한 건지 우린 주중엔 간병인을 쓰고 주말엔 서로 돌아가며 순번을 정해서 엄마를 돌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병은 장애 등급이 나옵니다. 이걸 토대로 얼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심사를 받아 등급을 받으십시오. 시간이 약간 걸리니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받는 그 등급에 따라 국가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혹시 환자가 주간 보호시설을 다니게 되거나 요양시설에 모시게 될 때는 이 등급에 따라 우리가 부담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만일 누군가의 집에서 모신다면 그 집으로 찾아가는 거 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환자를 보러 가는 게 보호자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말이 되어 형제나 친척들까지 오면 그분들 대접까지 하느라 더 힘들고, 또 오시는 분은 아무 생각 없이 야, 도라지 즙이 좋다더라. 야, 목엔 배즙이 좋대. 그거 좀 해드려. 아유, 환자가 살이 쏙 빠졌네. 이런 이야기하면 엄청 스트레스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다른 가족이 이 주 보호자의 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면 환자를 하루라도 모셔가든지 아님 와서 봐주고 그 보호자가 환자와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좀 주는 게 큰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가서 제발 이런 조언 저런 조언 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나름 죽을 힘을 다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환자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약을 본인이 드실 정도가 되면 요일 약통을 사다 주어 체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같은 약을 계속 먹다 보면 헷갈리고 보호자도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이 요일 약통을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인실을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입원한 상태라면 다른 환자 보호자의 경험을 듣고 보고 하면서 앞으로 어떻겠구나, 또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생생한 경험자의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변 보호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돌보다 보면 근처 은행 갈 일도 생기고 또 집에 잠깐 다녀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시 대처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혼자 이런 환자를 돌보고 있으면 경비도 문제지만 우울증 걸리기 십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처음엔 놀라서 힘든 줄도 모르고 환자를 돌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심지어 나중엔 그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문득문득 엄마는 저러고 있는데 내가 개돼지 마냥 이렇게 잘 자고 잘 먹고 즐겁게 막 쏘다니고 이건 아니지. 막 이런 생각에 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알아줍니까? 뇌를 다친 환자잖아요. 모릅니다. 저희 엄마도 서울 성모병원 계실 때 제가 방학 한 달 내내 보살피고 밤엔 오빠가 퇴근해서 병원 복도에서 자고 출근하고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고마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우린 뇌가 고장난 환자인 줄 알면서도 그 고마움 좀 안 가져주는 게 또 서운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환자가 비례해서 잘 낫고 빨리 낫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덟 번째, 이런 가운데서도 본인의 시간과 즐거움을 가지며 수시로 재충전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우울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싶고 친구랑 이야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울면서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야, 나 어제 너 걸어가는 거 봤는데 세상 다 산 표정으로 가더라. 얼굴 좀 펴고 다녀. 이러는데 내가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노래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 망설여졌지만 엄마 중풍으로 병원 중에 딸이란 게 노래 부르러 간다는 게 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억지로 해야 내 마음에 엔돌핀이든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이런 자가 마약이 생겨 우울감을 달래고 치유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힘이 생겨야 또 환자도 더 잘 돌볼 수 있는 거고요. 9번째는 우리가 TV 드라마 같은 곳엔 꼭 자식이 모시는 것이 잘하는 것, 효자처럼 방송이 나오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병원은 환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더 안전하고 전문가들이 있는 전문 시설입니다. 환자를 위한 운동이나 목욕 시설이 다 있고 또 영양사가 있어서 식단도 환자에 맞추어서 나오고 운동도 환자가 보호자들이 하라고 하면은 잘 안 합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정해진 시간에 좀 시켜야 합니다. 또 우린 환자만 24시간 지켜볼 수는 없어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여러 번 넘어져서 골절로 입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엔 항상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응급 상황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가정에서 이런 환자를 모셔야 한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모시는 분이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하나 따시길 추천합니다. 올해 초 91세 할아버지가 81세 치매 아내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자격증을 따두면 가족이 보살피는 대가로 한 달에 5, 60만 원 정도의 가족 요양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수고해서 따두면 미래 보험금 타듯이 나오는 돈이니까 이거 엄청 소용있는 자격증입니다. 저는 직장 동료들한테도 은퇴 준비로 이거 하나 따두라고 권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만일 자신이든 가족 중에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면 약을 꼭 좀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긴 간병 트라우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환자를 장기적으로 모실 때 형제 간에 자식 간에 서로 냈던 상처들과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또 돌아가시길 바랬던 그 마음 때문에 느끼는 죄책감, 우울감, 후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안 느끼려면 아니 덜 느끼려면 자신이 덜 힘들고 또 효율적으로 모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저도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